네, 출란교실 오늘도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할까 합니다.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구독자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출란교실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개입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속 억울하다고 그 이후에도 댓글을 계속 다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좀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가만히 좀 들여다보니까 다른 방향에서 댓글을 다신 아이디가 총 3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댓글을 3개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댓글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댓글을 올리신 분이 각 아이디가 3개가 있다. 그러니까 3분이 이제 그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입하려고 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이제 그 정황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보니까 이제 그 판매자하고 구매자 3분 이렇게 이제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판매자가 있고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가 A, B, C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C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투를 좀 깎아달라 해서 배송하려다 보니까 뭐 저기 그 축소가는 많더라 하는 경우는 이제 A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뭐 서반사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변심을 해서 안 팔기로 했는데 이거 뭐 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B에 해당이 된 거고, C에 해당하는 분도 또 대충 비슷한 뭐 그 분체로 팔아야지 뭐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3가지 유형의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판매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본인의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봤던 분, 저 이제 B에 해당되죠. 저는 서반사표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돈도 다 붙였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변심을 해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제 좀 짜증난다,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올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사기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판매자분은 또 이분한테 사기란 말을 왜 사용하지 마라, 자제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또 화가 나서 내가 언제 사기라고 했느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엇걸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 B에 해당하시는 분, 제가 봤을 때 좀 억울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양도 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좀 사과를 드려라 이렇게 했고, 저도 이제 방송을 할 때 이 3 분류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거 뭉뚱그려서 한 사람인 줄 알고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 잘못이 있었다고 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과는 사과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뭐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할 이유도 없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을 비난한 적도 없고요. 이 한상도 이 판매자분을 두둔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각자 말이 주장이 좀 다르고 뭐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거나 나를 뭐 죽은 걸 보냈거나 병든 걸 보냈거나 이런 비도덕한 일이 개입된 것이 아닌 그냥 일종의 해프닝 정도로 봐주면 안 될까요? 네, 이것을 팔기로 했는데 왜 안 파냐, 사과해라, 뭐 사기가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도, 요런 실수, 그러니까 한상도 사장님이 실수한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이 B의 서반사피 사신 분이 주장이 맞아요. 맞는데, 실수 정도라는 거죠. 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서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이 한은도 사장님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뭐 변심했구나, 팔려고 했는데 막상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안 팔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손에도 돈을 안 돌려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 짓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별일 아니다 이렇게 그냥 방송을 해서
마치 이분들이 그냥 뭐 별일 아닌데 그냥 막 억울하게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처럼 막 오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사실관계를 그 이후에 다시 파악을 했고 또 한상수 선생님께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고 또 이분도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잘 마무리는 된 것 같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폭넓게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뭐 구매하시는 분은 좋은 일로 구매하시려고 했고 판매하시는 분은 좋은 일로 판매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지 여기에서 뭐 전체 에란인들이나 전체 유튜브를 욕먹게 하는 어떤 사례로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안 된다. 그런 뭐 전체 난이란 소재를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욕을 먹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다면은 뭐 댓글 앞으로 더 달아주셔도 돼요. 그건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다 좋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서로 사과를 하고 저도 또 제 잘못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모르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영상 초반에 잠깐 나왔죠. 출란교실에 이제 후원을 좀 하고는 싶은데 이 멤버십 버튼을 누르기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뭐 2,500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단추가 생겼어요. 이 동영상 밑에 생스 S하고 하트 그리고 밑에 생스라고 쓰는 게 보이시죠? 그 단추를 누르면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단추가 생겼어요. 이거는 저보다 더 구독자가 많은 분들도 단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단추는 이 알고리즘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클릭수라든가 시청시간이라든가 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이 단추를 만들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그래요. 제가 우연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는 다른 분보다 많지 않지만 이 슈퍼센스 단추를 얻는 데는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출란교실을 그만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짧게 좀 정리하고 출란교실 설문조사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란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더 잘 보이시죠? 자, 에란 생활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산책을 다니시나요?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년에 20회 이상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많나요? 20회면은 1년 20회면 한 달에 거의 한 2번 이상을 꼬박꼬박 그럼 매주 가는 거 아닙니까? 매주. 뭐 더 이상 다니시는 분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상을 다니신다는 얘기인데 그거 이제 모든 에란이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뭐 264명이 투표했으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전혀 안 다니거나 뭐 도심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 반증은 산책을 다닐 수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는 산책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출란교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 뭐 이런 반증이기도 해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책 계속 다니시면서 그 유튜브 촬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했는데 저도 이제 산지에서 출란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또 보고 저도 좀 좋은 거라도 눈에 좀 띄나 해서 가끔씩은 갑니다만은 매주 가서 일주일에 막 서너 편씩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뭐 너무 그렇게 그냥 산에 있는 그림만 계속 올리는 것도 제가 에란이 입장에서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자꾸 두화목이라 그러고 또 입 끝에 산반이 조금 묻어 있는데 그걸 구분하려고 들고 또 서사 산반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미적 가치가 이해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막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막 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6시 내 고향 보면 좋아하는 것처럼, 하여튼 뭐 낚시하시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낚시 가면은 고기 안 잡히던 물만 보면 좋다고 그러던데, 저도 사실은 산에 가서 명품 발견 못 하더라도 산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외로 1년에 20번 이상 다니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혀 다니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24%. 이분들은 뭐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이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설문이죠. 난상인, 에라닌 이런 용어를 가지고 한번 시시비가 붙었죠. 제가 이제 그 생화당 사장 그 인터뷰를 올렸더니 그 난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여기 이제 비하적인 멘트가 약간 억양이 섞여 있어요. 에라닌 얘기를 들어야지. 그 난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심사를 했는데 난상인이 들어와 있어, 심사위원회. 근데 아니 난상인을 심사에다 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십니다. 그러니까 난상인에 대한 어떤 약간의 비하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야, 그러면 난상인은 뭐고 에라닌은 무엇인가? 나도 난을 가끔씩 팔고 있는데 그럼 나는 난상인인가? 뭐 이런 자신의 물음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어요. 진행해 봤는데 뭐가 옳다 아니다를 여기서 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난을 팔면 누구나 다 난상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17%나. 근데 전체적인 에란인들은 다른 일 안 하고 하우스 같은 데서 난 쫙 쟁겨놓고 난만 파는 것을 먹고 사는 생업의 수단으로서 이어가시는 분을 난상인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에라인들에 대한 인식이니까 뭘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업체 회장님이고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고 이런 뭐 어떤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에라인이야. 근데 그분이 난을 판매하는 것이 난상인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해. 그런 분들을 난상인으로 안 볼 것이냐, 에란인의 범주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 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할 때 난상인을 다 빼자. 왜냐? 자기 난 팔기 위해서 장난질 칠 수 있기 때문에 난상인을 빼자는 얘기 아닙니까? 난을 몰라서 빼는 게 아니라. 그럼 그분이 난을 더 많이 판매할 때는 그분도 사람인데, 그분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에란이 협회 무슨 회장님이시라고요.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더 앞으로 저 말고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에란인들의 전체적인 인식은 난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난상인은 난상인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죠. 요즘 전시회가 많이 바뀌었다. 요즘에는 뭐 천정, 동광, 뭐 보름달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잘 키우면 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에란인들의 인식은 나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에란인들의 의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5만원짜리 산반을 하나 구입을 해서 한 10척, 20척씩 잘 한 분에 배양을 했어요. 촉수 배양을 해서. 그래서 꽃대를 한 10대 올렸어요. 밑끝 하나 마르지 않았어요. 뭐 한 20촉 가까이 되는 것이. 그리고 꽃대도 왕성하게 뭐 하나 세력이 떨어지는 거 없이 동일하게 한 10몇 대가 올라왔어요.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건 압도적이에요.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누가 배양을 잘했냐 보다는 이 난초의 작품성을 본다는 거죠. 작품성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희소가치성을 본다는 거예요. 가치, 비싼 난, 희귀성 있는 난, 뭐 얘가 아주 훌륭한 난, 얘가 훌륭한 비싼 거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에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자, 그러니까 전시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는 천정이 탔어. 작년에 보름달에 탔어.
그리고 매번 그 전시회를 할 때마다 다른 게 상을 타서 이게 자꾸 그 취미생활을 북돋아줘야지. 이쪽 가도 천정, 저쪽 가도 천정, 이쪽 가도 보름달, 저쪽 가도 보름달.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판세를 다 놓고 보면 몇몇 품종이 전체 전시장을 다 휩쓸어버리는, 뭐 10개, 몇 개 되는 품종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뭐 복륜 이런 거 있었던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다 휩쓸어버리는 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또 그 품종들이 또 나와서 또 상을 받고, 후년에 또 상을 받고, 새로운 신품종의 상을 받는 예가 거의 없고, 그런 것들은 거의 무명전시전이라 해서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보면은 뭐 화려한 난 아니면은 어디에 뭐 산반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뜻에서 했던 건데, 많이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에란이들은 72%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는 전시회를 나갈 때 자신이 들러리를 서러 나간다라는 것을 다 알고 나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한 하나 내서 전시회에서 혹시 뭐 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고, 에란인들의 의식이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에라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노력을 전시회 주최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시회가 바뀌고 있다,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인식을 바꾸도록 좀 서서히 바뀌는 것도, 이거 언제 바뀌겠습니까? 인식 빨리 좀 파격적인 어떤 형식의 제안, 형식의 어떤 바꾸는 이런 과감한 변신을 위해서, 변신을 하면서 에라인들한테 이 인식을 빨리 사그라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은계를 이끌어 가시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나이들이 다 많으시다 보니까 뭐 아주 나이가 많으면 다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뭔가 유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잘 안 바뀌더라도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천천히 바뀌는 동안 에란이들은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던 것입니다. 무명이 아닌 명명품입니다. 제가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무명은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중투를 키우다가 호로도 나오기도 하고 무지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뭐 저도 몇 번 봤어요. 중투였는데 그 다음엔 앞성 호로 확 나오더라고요. 자, 이건 고정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명명품이잖아요. 명명품 중투를 배양하다가 완전 무지로, 진주수 배양하다가 진주수 무지가 나왔다거나, 호정을 배양하고 있는데 호정 무지가 나왔다거나, 신문 배양하고 있다 신문 무지가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물어봤는데, 평생 한 번도 없다. 31%고요. 뭐 가끔 우연히 있을 수 있겠죠. 키메라니까. 그러나 이건 흔한 현상이 아니다. 즉 이렇게 무지를 받는다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71%입니다. 71%. 근데 시중에는 지금 청정이나 호정이나 그것도 또 몇몇 품종만 그래요. 진주수 무지, 뭐 신문 무지, 뭐 아가씨 무지, 이런 거는 뭐 괜히 귀하 없던데, 꼭 호정 무지, 천정 무지만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막 돌아다녀요. 그것도 양이 71%가 불가능하다는데 양은 71%가 더 많아요. 그쪽 양이. 예. 촉수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 막 10분, 20분씩, 5분씩 막 깔아놓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다 무지라고. 그거 이상한 거죠. 이거는 하여튼 흔한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뭐 테스트를 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뭐 명명품 중투 하나 갖다 놓고 한 3, 4년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한 10분 정도 딱 그 세팅을 해놓고, 자, 10분 중에 두세 분씩 명명품 키워놓고 3년 안에 무지가 누가 나오는지를, 몇 프로 나오는지를 샘플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흔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 현상이 그럼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은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추 해석을 한 동영상을 앞편에다가 실어놨으니까 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좀 참고적으로 덧대면 출란교실 이 영상은 시기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찾아봐도 되고요. 한번 봤다가도 다시 봐도 되는 영상들이에요. 자료로 축적해 놓는 겁니다, 제가. 시의성으로 지금 빨리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을 해서 이번 주 내용은 지나간 내용 이런 게 없어요. 저희 출란교실은. 직거래 장터 판매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두고두고 좋은 자료로서 활용하고 또 잊어버렸으면 다시 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용도로 제가 올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출란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봄이 되고 여름 되면서 직거래 장터에 출란교실에서 배양했던 난을 이제 그 판매 코너에 올리려고 합니다. 올릴 때 저는 이제 그 한쪽짜리는 전혀 이제 안 올리고요. 그럼 생강근에서 산에서 캔 거 외에는 배양을 할 때 한쪽짜리를 분양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그거는 세력이 떨어져서 암만 영향을 잘 준다 하더라도 세력이 불려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 병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죽어야 다른 난들보다. 다른 난은 건강하니까 이 난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병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테리아들이. 근데 여기에 견디는 난이 있는데 한쪽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한쪽은 절대 구매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품종도 어떤 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좀 제대로 된 난, 뭐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난을 할까? 아니면 좀 싸게 한 두세 촉 정도에서 종자성이 보이는 이런 것을 좀 소개를 할까 하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난을 고르다 보면. 근데 역시 뭐 희소 가치성이 압도적인 거예요. 가격이 비싸든 싸든 희소 가치성에 중점을 둔다면 가격이 다소 딴 데보다 비싸더라도 딴 데서는 이거 살 수가 없는 난인데 여기 나왔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판매자의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암만 희소성이 있어도 판매자의 신뢰성에 바탕이 되지 않은 분들이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탁 올렸을 때는 사기가 좀 두렵다는 거죠. 이게 저도 그래요. 이거 뭔가 있지 않겠어? 한간에 말이죠. 난초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니 한 2년 정도 키웠더니 바이러스가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린 난을 서둘러서 빨리 띄어가지고 전지적으로 팔아버린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촉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겁니까? 한 촉일 때, 신화촉, 전지촉 한 촉일 때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분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를 했는데 뭔가 좀 사고 싶은 게 나와서 경매 금액을 올렸더니 바로 또 누가 뒤따라와서 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올리니까 또 안 뒤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 옆에서 누가 짜고 치는 게 아니냐, 누가 산다고 달려들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제보를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댓글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경매 한번 참여하셔서 진짜 중투 한 서너 쪽짜리 한 3만 원 선했는데 쫓아온 사람이 없어서 3만 원에 특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경매라는 건 그런 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경매라는 것이 뭐 적당한 저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네 하는 가격까지 다 어떻게 쫓아오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신기할 나름이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싼 가격, 출란의 건강 상태, 향후 기대품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자의 신뢰성이 바탕이 된 분이 판매를 하는 가격을 떠난 희소 가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나는 판매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문조사는 여기다 마치고 이 방송 이후에 다른 또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해서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직거래 장터를 차후에 다시 올릴 때는 이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 판매 방식이나 어떤 약속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제가 받아내서 좀 이런 분란이 이번 건가처럼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보강 장치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란 교실을 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소개하시는 분이 좀 괜찮은 분이시겠거니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한테는 출란 교실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출란 교실을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애청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란 교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